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 이게 9시에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원 학생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절대 못 졸게 내가 딱 할 테니까. 못 졸게 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 돼. 근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카메라 비춰야 되나? 이 감입니다. 그 한국의 이 최고 명장,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이 생산한 감이에요. 이 감은 우리가 보면 그냥 감이잖아. 감 먹고 싶은 사람 나중에 줄게. 뭐든지 좀 빨리 해야 돼. 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고구마 먹고 싶은 사람? 잘 안 팔리네. 아무도 없노, 어째. 야, 고구마 이래가지고 되겠나? 자, 그럼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야, 고구마 큰일 났네, 이거. 요즘 무가 남아들어서 지금 큰일인데, 내가 지금 무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쉽지 않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 감도 보니 한 명밖에 손 안 넣는데, 앞에 내가 있어서 침이 튀어서 그런가?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합니다. 뿌리를 이용하는 것, 고구마. 고구마 나오면 또 감자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럼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둘 다 지하에 뿌리 땅 속에 달리는 거예요. 감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잘랐어 또는 3분의 1을 이렇게 심었다. 파종을 하면 이렇게 뿌리가 나겠죠? 뿌리가 나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오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죠?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감자가 달리는 거예요. 감자는 세계 4대 식량작물입니다. 첫 번째가 1번이 옥수수, 두 번째 벼, 쌀이죠? 3번이 밀, 4번이 포테이토 감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감자를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잘 되는 것 같아. 자, 감자, 고구마부터 합니다. 고구마가 위에 있으니까. 자, 고구마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이제 줄기를 심어요. 줄기. 고구마를 이제 이렇게 심는다 가정하면, 자, 고구마 줄기를 요렇게 심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잎이 한두 개만 위로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흙으로 다 덮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눕혀서 심는 거하고 세워서 심는 거하고 요렇게 비스듬히 심는 거하고, 자, 1번은 눕혀서, 2번은 비스듬히, 3번은 세워서 어느 게 수량이 가장 많을까요? 수량성이 어느 게 가장 높을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심는 것을 추천을 했어요. 2번을 추천했는데 지금 1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고구마가 내가 가져왔지만 이렇게 큰 거, 소위 땅딸막한 거, 약간 타원형인 걸 선호를 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게 전적에 우리가 고구마 수확이 10월 달에 보통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겨울철, 긴긴 밤, 동지가 있죠. 동지 섣달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간식거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고구마를 생으로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다양하게 이제 먹었다. 그때는 양이 많아야 돼. 좀 컸어야 돼. 지금은 하도 많은 분들이 다른 걸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요런 작은 걸 선호를 해. 작은 고구마. 요즘 이렇게 큰 고구마 이걸 주면은 겁을 내. 다 못 먹어. 그래서 하나 가지고 2명, 3명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하나에 이제 120g에서 150g 정도, 계란 2개 정도 사이즈가 가장 선호를 하는 그룹이에요. 이 고구마도.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심는다 하면은 큰 것들이 몇 개 달리고 말아. 비스듬히 심으면 요 정도 큰 게 한 3개 정도 달리고 작은 게 한 서너 개 달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평으로 심으면, 수평으로 이렇게 심으면 여기 마디마다 이렇게 달려요. 한 3개씩 한 마디에. 많이 달리면 4개도 달리겠죠? 그러면 주로 어떤 게 달리느냐 하면은 이런 애들 작은 것들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기여도가 높고 나중에 보면 상품 가치가 높다. 상품 가치가 높아서 이 경제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양으로 승부를 한다면 큰 게 상당히 좋겠죠. 큰 게. 근데 이제 크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하거나, 그죠? 약간 세워서 심는 것이 큰 애들이 많이 달린다. 근데 이제, 양적으로 보면, 실제 이 벌크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면적당으로 무게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대신 여기 큰 게 많이 달린다. 그러면 수직으로 심으려고 하면 이 작토심이 깊어야 됩니다. 이 뿌리가 어디까지 내리냐 하면 보통 30cm까지 깊이 들어갑니다. 세워서 심으면. 그런데 이렇게 눕혀서 심으면 한 20cm 정도의 거의 다 분포를 다 합니다. 15, 20cm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확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과거하고 다르게 약간 6차 산업 이야기를 했죠. 6차 산업 쪽에 포커싱을 둬서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자도 요즘 이거 있죠. 프렌치 프라이. 이 주로 이제 감자에 있으면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지? 감자 튀김 있잖아. 햄버거 가게에 가면은 여기다가 감자에 스틱 주잖아. 이게 프렌치 프라이인데 이게 칼로리가 100g당 450kcal 정도 돼요. 그러면 뭐 400 정도 잡는다 치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또 탄산 이거 먹죠? 탄산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칼로리가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있죠? 튀기니까. 맛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2개, 3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남성이 보통 2,500에서 3,000 칼로리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벌써 2개만 먹으면 1,000 칼로리예요. 근데 음료수 딱 먹죠? 그래 버리면 얼마 된다? 이게 오버돼 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제 나중에는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걸 원래는 제한은 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그 따로 판매하는 거 있죠. 프렌치 프라이. 이거는 조금 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탄산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고구마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생으로 그냥 깎아서 그냥 씹어 먹으면 이도 아주 강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먹으면. 근데 이제 맛이 별로 없으니까 안 먹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다? 고구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옛날에는 율미란 게 나왔어요. 품종이. 이 밤율자거든요. 이렇게 먹었는데 그 앞에는 신율미가 나왔어요. 신율미. 지금은 진율미라고 이제 나오고, 품종들이 이제 색깔띠는 안토시아닌 있죠, 그죠? 이런 그리고 비타민까지 포함한 호박고구마 일명 이런 애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품종의 다변화, 다양화돼서 지금 생으로 먹으면 아주 항산화 기능까지 한다. 항암 효과까지도 다 나오고, 고구마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 여러분들이 고구마가 이렇게 있는데 딱 자르면 이 부위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죠? 못 봤나요? 지금 보여줄게. 자, 어이야. 자,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얀 게 나오죠? 예. 마 있죠, 마, 여러분들. 마는 뿌리마도 있고 하늘마도 있고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는데, 뿌리마든 하늘마든 마를 딱 이렇게 쪼개보면 하얀 진액이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들 더덕 오래된 거 있죠?
오래된 거, 제대로 더덕 같은 거, 딱 이렇게 딱 쪼개보면은 하얀 진액이 나와요. 그거 잘못하고, 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그랬는데, 그거 먹고 나면 잘못하면 잡니다. 취해서 잔다고 일명 졸도라 하나? 뭐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더덕은 그래요. 그래 안에 이제 물이 들었다 하얗게 이제 돼서 아주 몸에 건강에 자양 강행제로 최고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폐 기관지에도 좋지만 어쨌든 항암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고구마의 요즘 칼라 고구마라고 합니다. 칼라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에 이 색깔 띠는 애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고구마 막걸리 만들 때 그러니까 색깔 막걸리, 노란색 막걸리, 핑크빛 막걸리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염색이 좀 부족하다 하면 천연으로 된 게 뭐가 있죠? 치자 있죠, 치자. 노란색. 치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작물에서 컬러를 내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걸리도 만들고 다른 색깔이 있는 마시는 술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고구마는 자, 군 고구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감자로 갑니다. 이 감자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요렇게 이제 반쪽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쪽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면 하나로 심으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감자를 이제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감자가 달린다. 그럼 깊이는 4 내지 5cm 정도로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이 나죠. 요즘은 근데 이렇게 감자를 반쪽짜리를 이렇게 심었다.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나겠죠.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즘은 이제 소위 비닐 있죠. 비닐 멀칭을 거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왜 하느냐? 비닐 멀칭 안 하면은 이게 감자가 언제 심죠? 3월 1일 기준입니다. 빨리 심어요. 나무지만 빨리 심어야 언제 수확한다? 여름 감자니까 6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 빠르면 6월 1일에서 10일 사이 수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작물로 다른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감자 심고 또 뭘 심을 수 있다? 다음 작물로 배를 심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다 콩도 심을 수 있고,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경제성으로 따지면 내가 감자를 예를 들어서 3월 1일 심고 6월 10일 날 수확하고 6월 20일 날 뭐 한다? 콩을 심는다 하면은 1년 2모작 체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모작하고 기작 차이점 알죠? 모작은 같은 작물이 아니고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면은 2모작, 3번 재배하면 3모작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은 기작이라 한다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에 내가 1헥타르 있다.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 1헥타르의 면적에 여기에 감자를 파종을 했어. 자, 그러면 수량이 어느 정도 나느냐? 수량 보면 씨바르당 아무리 못 나도 3톤은 납니다. 3톤.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산법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듣습니다. 자, 감자는 고구마하고 뭐 비슷하게 조관, 이게 폭이 줄간격이죠. 이걸 조관이라 한다 했죠. 그 다음 이것을 폭이 간격이라 했죠. 주관이라 합니다. 폭이 주자로 써서 요게 통상적으로 70cm 정도 잡으면 됩니다. 70. 트랙터가 건너갈 수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0cm 해도 되고 어쨌든 70에 요걸 20cm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물론 25 해도 되고 30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토양의 양분 상태라든지 요걸 감안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27이 14죠. 0.14 제곱미터. 그럼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예요? 1 맞죠? 10폭이 5 0.14 이렇게 되어 있죠. 1 하면 동그라미 5 5 8 4 5 20 6 7 4 7 28
88, 98 이죠, 그죠? 그러면 한 7포기 정도 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에 7포기를 심는 거예요. 7포기. 그러면 이제 한 포기당 7포기를 심은 거예요. 7포기 심었다. 그러면 한 포기당 얼마만큼 감자가 달리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 포기 이렇게 여기 심었어요. 그 감자가 몇 개 달리느냐 하면 보통 10개 정도 달립니다. 10개. 하나가 몇 g이냐면 평균 100g 정도 보면 됩니다.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니까. 그럼 한 폭이 1kg예요. 됐나요? 한 폭이 1kg 정도 달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에 몇 킬로? 7kg이 생산되죠. 그죠? 그러면 이 10아르당 7톤이 생산되죠. 왜?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지, 그죠? 33m, 30m 하면은, 그죠? 그러면 10아르는 300평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 얼마? 7톤 생산된다. 물론 재배 잘 못하면 3톤도 되고 2톤도 됩니다만 잘 지었을 때 7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 1헥타르 기준으로 하면 1헥타르 기준으로 하면 가로 100m, 세로 100m는 10아르보다 몇 배 크다? 10배 크죠? 10배 크니까 얼마입니까? 여기는 70톤, 최대 7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단하죠? 70톤. 자, 그러면 감자를 5kg, 뭐 10kg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상자가 있으면. 자, 지금부터 감자 한 상자 얼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서치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감자가 이제 10kg 기준으로 해서 10kg짜리가 3만원 한다 하면 얼마예요? 3만원 하면은 여기 70톤이니까 자 3만원 곱하기 70이다. 동그라미 몇 개? 자, 네, 5개죠, 그죠? 맞죠? 37, 21. 그럼 2억 1천만 원이다. 저 수익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다? 예, 한 60% 정도 들어갑니다. 1헥타르일 경우. 10헥타르일 경우에는 투입비가 뭐 한다? 60%가 아니고 한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 그래서 기계화를 하면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요즘 굴치 작업해서 지금은 그 선별하는 거는 거의 사람 손으로 하지만 곧 조만간 뭐 한다? 크기별로 싹 분류가 이제 다 되어서 패킹 다 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고구마를 내가 재배를 잘 못해서 한 포기에 1kg가 아니고 얼마? 뭐 300g 밖에 못 따랐다 하면은 이게 3분의 1로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수익이. 그 3분의 1로 줄어들면 2억 1천만 원이 7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 투입하고 남는 게 3천만 원 밖에 안 돼. 그죠? 그런데 영 또 소위 일명 그렇게 얘기하죠. 영 경기가 안 좋았어. 감자가 안 팔려. 그 10kg 3만 원이 아니고 만 원 해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70톤 1헥타르 생산해도 어떻게 됩니까? 만 원 하면 7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럼 4천만 원 투입비 들고 3천만 원 남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또 못 지었다. 자, 70톤 생산하는 경우 1헥타르당 30톤 생산하는 경우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요게 10kg에 3만 원 하면은 또 만 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만 원, 자 3만 원 할 때는 2억 1천만 원, 또 만 원 할 때는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입비가 요 절반 이상 듭니다. 감자는. 근데 요게 이제 완전히 기계화한다. 노동력에 별로 의지 안 하고 감자 자르는 것부터 파종하는 거, 그 다음에 굴치 작업하는 것까지 전부 자동화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투입비가 훨씬 적게 된다. 규모와
하면 할수록 투입 비율이 적게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억 1천만 원 조수익이라면 실제 투입비가 요게 10헥타르로 만약에 늘렸다 하면은 총 수익이 21억이면 순수익은 얼마 되느냐 하면 15억 정도까지 갈 수가 있죠. 제대로 했을 경우입니다. 3만 원 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3만 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더라. 그러면은 이게 내가 기술이 안 좋아서 30톤 밖에 생산을 못 했다 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또 기술은 괜찮은데 기상 환경이 안 좋아서 비가 이게 수확기 때 비가 계속 왔다. 이 감자는 비가 오면 쥐약입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전분 작물이기 때문에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감자를 어디다 많이 재배하느냐 하면 강둑 있지 않습니까? 강둑. 그 모래땅이 있는데, 그런데 버려지는 땅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일주일만 늦게 와도 되는데, 얘가 수확을 내가 6월 5일로 잡아놨는데, 5월 28일부터 비가 3일 쫙 내려버렸다. 그러면 하천이 범람하고 물이 잠겼다. 전부 다 썩어버립니다.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지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건 일명 투기예요, 투기. 그럼 하늘 대고 비 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투기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안전한 땅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 요것은 이제 토지 임대료로 보면, 토지 임차료를 이제 임차를 우리가 빌리잖아요. 빌리면 그러니까 3.3제곱미터, 소위 한 평에 보통 1,000원 정도 하거든요. 1,000원 정도 하는데, 그럼 1,000원 정도 하는데 일반 논입니다. 근데 이제 강변에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땅이 있잖아요. 이런 땅, 이거는 다른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그럼 이런 땅은 얼마 하느냐, 뭐 100원, 뭐 50원, 뭐 그냥 치워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뭐 200원 하겠지만, 이런 땅에 지으면 나중에 이제 비가 안 오고 정상적인 수확을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아주 높지만, 이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보통 몇 헥타르, 기본이 10헥타르, 5헥타르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뭐 소위 물때 잘 맞아버리면 하늘이 도와주고 하면은 뭐 소위 일확천금을 지는 경우죠. 그런데 일확천금을 지는데 투입한 거는 벌써 몇 억이 투입이 된 거야. 근데 비가 뭐 5월 말에 와버렸다. 수확하기 직전에. 이건 뭐 몇 억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럼 폐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정적인 스테빌라이즈 된 이런 농지에서 재배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 가공도 보면 이 감자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프렌치 프라이, 튀김으로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감자를 생으로 팔면은 보통 2만 원 10kg에 정도에 나가지만, 얘를 이제 프렌치 프라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자 다양하게 뭐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6차 산업까지 하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구마를 보면 지금 이제 하얀 진액이 완전히 나왔죠.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굳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건강 기능성이 좋은 것들이 하얀색 이런 진액 나오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고구마를 대부분 사람들이 껍질을, 또 감도 마찬가지지만 깎아 먹지 않습니까? 깎아 먹잖아요. 깎아 먹으면 실제 이 껍질에 양분이 다 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세척 방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이거 그릇 씻는 거 세제하고 뭐 해가지고 물에 담그고 얘기를 했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건 어떠냐 하면은 그냥 미지근한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나는 그냥 쓱쓱 닦고 먹어. 감 이런 거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여기 있는 비타민부터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쪼갤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힘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 누구? 나는 힘 하면은 한임 한다. 아무도 없어? 이거 한번 쪼개보라고. 아니면 나이프 있는 학생. 자, 받아라. 너. 자, 한번 쪼개봐. 그러면 네가 씹어라. 이렇게 씹어갖고 쪼개라. 1호 할 수 없다. 해봐봐. 하기 싫어? 1호 그냥 그 손으로 안 돼? 그냥 어차피 네가 먹을 거잖아. 그지? 씻고 온나 그럼 씻고 와가지고 씻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게 가면 형태를 내부 형태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얼른 씻고 와. 자, 이제 가면 우리가 이제 이 감을 여러분들이 원래 감이 상당히 감값이 비싸죠. 그래. 파종 시기를 얘기 안 했다. 그 감자는 언제 심느냐 하면 보통 3월 1일 얘기를 했죠. 남부지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북부 지방은 조금 이제 그 비닐 멀칭을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심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3월 한 중순, 그러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름철 온도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감자는 특성이 고온에 약합니다. 고온보다는 특히 이제 건조, 소위 한발에 약합니다. 감자 심어놓고 비 안 오면 이거는 뭐 망치는 겁니다. 그 다음 고구마는 이제 고온이라든지 건조 피해는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습해 있죠. 수분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위험성이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감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요렇게 포장을 다 잎이. 요걸 왜 할까요? 이것도 다 살라고 하면은 인건비 들잖아. 그냥 벌크로 박스에 집어넣어서 그냥 판매하면 될 건데 왜 여기 넣을까요? 칼 가지고 했나? 네. 칼이 어디서 났노? 선구가 줬어. 선구가 줬어. 선구. 그래. 야, 이 문제가 생겼어. 감 씨가 없어. 내 감 씨를 지금 소개하려고 했는데 씨 없는 감 씨가 없어요. 그거 있나? 네가 1호 그냥 해봐. 그냥 1호 하라고. 그냥 이렇게. 감은 씨 없는 이 감이야. 없나? 조심해라. 이 다친다. 씨가 없습니다. 이 씨 없는 감입니다. 이게, 곤란하게 됐네. 자, 그러면, 있나? 그렇지. 한 개 있지. 이게 이제 감씨입니다. 근데 요 감씨를 이 단감이죠. 단감 얘를 자, 요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안에 이제 소위 인가류, 준인가류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요게 감씨를 보면 안에 한번 보시면 요 스푼처럼 생겼죠. 하얀 거. 예. 요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비춰놨으니까, 요거 아랫부분이 있죠. 요게 육은 뿌리가 되는 부분이고, 요 위에 있죠. 스푼 모양으로 된 거. 얘가 유암입니다. 사기, 뜬잎으로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씨를 내가 심었다. 심어 놓으면 뿌리가 나오고, 요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부분은 이제 지상부가 되고 아랫부분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단감을 이렇게 파종을 했다. 자, 한국의 최고 맹장이 재배한 단감이다 해서 단감 구입했어. 내가 감씨를 다 모았어. 파종을 쫙 했어. 그러니까 조금 자랐다는 거지. 이제 감이
감시가 요렇게 있는데, 이제 뿌리를 요렇게 내리면서 요렇게 싹이 요렇게 나죠? 나면서 요렇게 이제 자랐어. 이만큼 가지도 나고. 자라면 나중에 이 감이 어떤 형태로 달릴까요? 어떤 감이 달릴까요? 이런 감이 나올까요? 이런 감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원래는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한 이상한 형태의 감이 나온다. 그거 왜 그러냐? 이 감씨 안에, 요렇게 생긴 요 감씨 안에, 요게 지금 우리가 본 요 형태가 있죠. 스푼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다시 그릴게요. 요런 형태가 있잖아. 요 형태가 결국은 배라는 애인데, 엠브리오죠? 요 유전적으로 보면, 원래는 감이 이 접이라는 걸 붙지, 접. 접이 뭐냐 하면, 단감은 이 지하부가 약해요. 뿌리의 활착력, 착근력이 약해. 그러니까 악조건 하에서는 잘 못 견뎌요. 그러면 뭘 이용하느냐? 고염이라고 해요, 고염. 옛날에 과거에 토종, 재래종 열매예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험한 악조건에서도 잘 내리고 병충해 저항성도 강한 이런 애들이 이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V자형도 있고 일자형도 있고 다양하게 줄기를 잘라요. 몇 년 때, 2 내지 3년 또는 1, 2년 때 이렇게 잘라서 위에는 뭐 한다? 요 단감 있죠. 아주 요거에 수량성도 높고 맛도 좋은 얘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로 감싸는 거죠. 요것을 소위 접붙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대목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접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접수는 눈이 몇 개 있어야 되느냐? 2개 내지 3개 정도 눈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눈에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잎도 달리고 열매도 달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단감이고 아래쪽에는 이 뜰감 형태죠. 그죠? 그죠? 고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보면 좀 하이브리드, 겨물처럼 생겼지만 실제 이 단감이 위에 달렸다고 해서 단감 씨를 가지고 뭘 한다 계속 심어 놓으면 이 고염만 달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을 붙여서 나온 거다. 그래서 원래는 감이 상당히 비쌉니다. 단감이. 자, 비싼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농산업을 하니까 그것도 스마트 농산업이잖아요. 그럼 왜 비쌀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단감의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한 거예요. 단감 먹으니까 변비 예방에, 성인병 방제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 해서 단감이 많이 알려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홍보도 있고, 아니면 또 마케팅을 또 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수입산 농산품 또는 단감이 생산되는 시점에 다른 작물들의 하고 경쟁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감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다른 것보다 소비가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은 내부에 우리가 국내 내수용을 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어떻게 되느냐면 단감보다는 다른 타작물들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이 기상이 원래 안 좋았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상 기후 때문에 단감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단감의 애호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래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감 방금 봤지만 이 감 하나를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요게 어떻게 생성될까? 여기 어떻게 달려서 어떻게 올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리적으로. 그러면 원래 이제 감꽃,
감꽃 본 학생들 없나요? 감꽃. 감꽃이 요렇게 생겼죠, 그죠? 거기서 이제 수분을 거쳐서 요렇게 감시가 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육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과육이 커진다는 거는 뭐냐?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당을 만들겠죠? 당을 만들어서 이 꼭지를 타고 해서 여기 중심으로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과육이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이제 결국은 당이 광합성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며 쌓이다가 이제 당이 또 뭘로 전환이 됩니까? 당은 결국 뭐예요? 전분이고 셀룰로스의 구성물질이 뭐예요? 전분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요게 이제 그 섬유수를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과 만들 때 섬유질이 얼마나 많은가, 섬유질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이즈도 또 중요하죠. 자, 내가 가지가 하나가 이만한 가지가 있다. 내가 이제 감이라 생각해. 내가 감 줄기다. 한 파리. 그럼 여기서 내가 감을 몇 개 따느냐? 여기서 나는 3개를 달겠다. 뭐 10개를 달겠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방금 저 감은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하나에 예를 들자면 1,000원인데 아주 작은 감이 있잖아요. 요거만한 요런 감은 얼마든 100원밖에 안 해. 실제 그만 차이가 나요. 큰 걸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선호를 해. 상품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 그래서 큰 걸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대과, 특대과, 중과, 뭐 소과, 중소과 이렇게 5부류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큰 중복보다 큰 이런 감을 만들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중과인 요 정도는 얼마 하느냐? 3,000원 요렇게밖에 안 해요. 뭐 2,000원, 3,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하느냐? 한 500원밖에 안 해. 이거는 그냥 뭐 버리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영양 가치나 우리가 먹어봤을 때는 여기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치가 적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가치가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가지에 10개 달린 게 좋아요. 10개 달려서 하나에 100원 받는 게 좋아요. 여기에 1개 달려서 10,000원 받는 게 좋아요. 여기 10개 달려서 하나, 100원짜리 만들어 보면 어때요? 1,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1개 이따만한 큰 거 만들면 하나 자체가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 10배 차이가 나죠. 경제적인 면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만한 줄기에 대과를 몇 개 달 거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1개 달 거냐, 2개 달 거냐, 아니면 3개 달 거냐. 요것은 뭘 갖고 결정하느냐.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에서 나온 결과들이 있다. 그러니까 감에서 보통 잎이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요 열매를 하나를 달아주면은 어떻게 한다? 대과가 나온다. 특대과가 나온다. 그런데 잎이 10개당 요 열매가 하나가 있으면은 아주 작은 감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는데 하는 얘기죠. 자, 감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자, 감은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를 잘라줘도 내년에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달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그 말은 이 감나무는 가지가 약합니다. 함부로 위에 올라가서 감 따다가 또는 작업하다가 잘못하면 가지가 부러져서 위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가지에서 내가 1개를 달 거, 5개, 10개를 내가 수확을 하겠다. 1개를 달면은 이렇게 대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잎을 몇 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5개 정도를 단다고 가정하면은 잎이 몇 개? 15개에서 20개.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작은, 아주 작은 이런 감을 따는 것은 잎이 5개에서 10개 정도의 잎마다 달 경우에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건 이해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잎을 따줘야 되느냐?
꽃을 따줘야 되느냐? 아니죠. 꽃을 따준다. 꽃을 따주는 것을 적화라고 합니다. 적화. 꽃을 따낸다. 그죠? 그럼 꽃을 어떻게 다 딸 건데 일일이 다니면서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약재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 한 가지의 원래는 가지가 있으면 강꽃이 아주 무성하게 많이 핍니다. 많이 피죠. 근데 이제 4월 달 정도, 4, 5월에 피기 때문에 추위가 한번 따고 오면 꽃이 또 많이 떨어져요. 자동으로. 떨어지고 살아남는 걸 그걸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꽃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하면 100개가 달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럼 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손으로 따든지 아니면은 약재를 처리를 하든지 해서 얼마를 만들었다. 일단 한 30개 정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수분 수정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달렸어. 열매가 달린 거 보니까 한 25개 정도 달렸다. 이미 나는 몇 개예요? 한 개만 필요한데 25개 너무 많죠? 그죠? 그러면 딱 보고 영 부실하다. 그리고 가운데 있지 않고 끝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분이 제대로 못 가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열매를 따주는 것을 뭐라 한다? 적과라 그래요. 이렇게. 적화와 적과 개념이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요 가지에 뭐 3개만 유지하겠다. 아니면 2개만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턱과 아주 큰 거 하나에 250g, 300g짜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뭐 시장에 가면은 감이 뭐 완전 대박을 치는 거지. 야, 저런 감도 있냐? 뭐 하고 따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한국 그 농업인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단감 부문, 사과 부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맹인으로 또 직위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실제 상장하고 상품 전달합니다. 예. 그건 맹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감에서는 최고 근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원리는 이러하다. 기본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편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가수원을 내가 하는데 이런 경우 산이 또 이런 경우에 가수원이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가수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4가지 땅이 있으면 내가 선택해라 하면 공짜로 한다고 가정하면 1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4번. 관던 학생들은 뭐 3번 2명, 4번 2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뭐 농사 짓기 싫다 이거지. 하기 싫다 이거지. 진짜 힘들어요. 안 하고 싶지. 자, 그러면 내 같으면 뭘 선택할 거냐 하면은 이제 공짜로 준다 하면 당연히 4번을 가겠지. 그죠? 그 매입을 한다면 요 땅은 이제 1헥타르에 가로 100m, 세로 100m, 만제곱미터죠? 이 3,000평짜리. 요것이 얼마 정도 하느냐면 이 정도 경사지면 1헥타르 같으면 한 뭐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면은 한 500만 원 해요. 요 정도 하면은 한 3천만 원 해요. 요 정도는 한 8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입을 한다고 보면 이 경사도가 이렇게 45도 정도 되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골병 들겠죠. 산에서 이렇게 경사진데 수확 작업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뭐 약재 처리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골병 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은 이것보다는 좀 덜 골병 들어도 이것보다는 더 골병 든다. 힘든다 이 말이지. 3번은 이랬죠. 근데 내가 가진 예산이 요것밖에 없어. 500만 원밖에 없어. 예를 들어. 이걸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감나무를 심는다 하면 경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하면 감을 어떻게 심어야 되나요? 등고선을 이렇게 심어요. 네. 지금은 과거는 이거는 감을 얘기를 하지만 감, 배, 사과, 전부 과수류 다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전부 키를 따만히 크게 키웠어요. 소위 이제 교목이라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키를 이렇게 낮춰. 그리고 이 Y자형 형태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요거 키가 아무리 커도 3m, 과거에는 한 10m 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이 교목 형태로 크게 키운 애들은 여기에 10R라고 하면은 한 10주밖에 안 돼. 그런데 요 키를 작게 한 이렇게 따듬은 애들은 얼마냐? 200주, 300주, 200주까지 심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중에 경제성이나 작업 효율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키를 낮춰서 이렇게 가지를 딱 유도를 한 애들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고 수량도 많다는. 이렇게 큰 애들은 감을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목 따시겠죠. 감 따다가 뭐 합니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 데는 그 경사도를 이용을 해서 빛을 많이 받게 하고 수확할 때는 자동으로 위에서 착착착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 밑에는 그물을 쳐놓고. 이게 전략이에요. 요거는 아주 고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죠? 요거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에서 치밀하게 이제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배법, 그리고 이제 외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키가 작은 것을 외성, 우리가 옛날에 외놈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키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키가 큰 것이 교목이 훨씬 불리하다. 작은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게 이제 과수에서도 그러고 일반 작물도 그렇죠. 우리가 벼에서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키가 뭐 1m 50, 1m 80까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태풍에 넘어지고, 그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발화돼서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종가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0에서 1m 사이에 키가 유지를 되게끔 거의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 육종하는 사람들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키가 지나치게 크지 않는 거, 그리고 이 가지를 잘 유도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온 것이 지금의 육종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 스마트 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